네, 이번 시간에는 관유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쿠엣 플로우는 모멘텀 드리븐,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 운동이 주어지고 그에 따라서 마찰을 통해서 그 운동량이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살펴봤다면, 포아젤 플로우는 기본적으로 프레셔 드리븐, 압력이 유동의 압력 차로 인해서 유동 속도 변화가 발생하는 그런 유동을 얘기를 합니다. 이 포아젤 플로우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덕트 플로우, 우리가 덕트 또는 파이프, 파이프라면 보통 이 원형의 단면을 얘기하고, 덕트는 뭐 임의의 단면, 주로 이제 사각형 단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죠? 또 이런 게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 흡입구 같은 곳이 이런 기본적으로 덕트나 파이프의 형태를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떤 원형의 어떤 단면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외부에서 예를 들어 바람이 어떤 속도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 또는 뭐 물, 우리가 주로 여기서는 비압축성을 다루니까 관 내부로 유동이 들어올 때는 관 밖에서는 일정한 속도로 바람이 들어오니까 입구가 시작하자마자의 어떤 유동의 속도 분포는 대부분이 이렇게 좀 플랫한, 그러니까 자기 원래 속도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관의 어떤 벽면, 관의 벽면과 이렇게 마찰로 인해서 속도의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모양이 어, 영향 이렇게 발달하게 되고, 어느 길이 이상 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양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이제 fully 터블런트가 아니고 fully developed flow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fully developed 되기까지 결과적으로 입구의 어떤 효과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entrance effect라고 부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흡입 유동이 레미나인, 그러니까 아주 저속의 유동에서는 어떤 관 유동을 생각하면 관의 직경을 다이아미터라고 부르고, 이게 엔트런스 이펙트가 작용하는 길이를 L이라고 하면 대략 이게 이 비율이 약 0.5 플러스 0.05 R이 즉 직경을 기준으로 측정한 레이놀즈 수고, 통상적으로 이 값은 이 엔트런스 길이가 직경의 약 100 이하인 곳, 레미나니까 예를 들어서 레이놀즈 수가 만이다. 레이놀즈 수가 만이 되면 유동이 더 이상 레미나이기 어렵겠죠. 그럼 100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1000에 5%니까 50이죠. 그죠? 즉 쉽게 말해서 입구의 어떤 영향이 그 관을 통해서 쭉 지속이 되다가 그 점점 유동이 풀리 완전히 자라나는 그런 상태로까지 가는데 약 50배 정도가 든다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2000, 3000 뭐 이 정도 값을 레미나가 발생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대략 한 100배까지 입구의 유동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각 지점마다 속도 분포가 다 다르겠죠.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풀리 디벨롭드 된 상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파이프 플로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크리티컬 레이놀즈 넘버는 대략 한 2000 정도 되고, 표면의 상태에 따라서 약 3000까지도 이렇게 가능하고, 직경을 기준으로 레이놀즈 수가 약 3000이 넘어가면 이 유동은 터뷸런트,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구의 유동이 터뷸런트일 경우에는 레미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에리가 상당히 작습니다. 에리가 즉 터뷸런트 유동에 입구 효과가 미치는 길이는 레미나 유동의 길이에 비해서 상당히 작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포아젤 플로, 뭐 발음은 뭐 정확하지 않는데 이 포아젤 플로의 경우에 덕트나 파이프 유동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이제 pressure driven flow다. 즉 압력의 어떤 구배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유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게 단면이 우리가 쿠웨트 플로 같은 경우는 평판 뭐 이런 걸 놓고 주로 생각을 했는데 관유동이니까 뭐 좌표계가 그냥 2차원적이지 않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쪽에서 압력의 구배가 0이 아니다. 당연하게도 압력의 구배가 0보다 작다 라고 해야 이 유동이 존재하겠죠. 그죠? 만약에 X방향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압력이 커지면 유동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흐름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만 압력이 있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favorable pressure gradient 압력이 앞으로 갈수록 커지는 이런 게 이제 유동을 억제한다고 해서 adverse pressure gradient 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favorable한 pressure gradient일 때 이 관 내부의 유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배방정식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continuity equation을 생각하면 이건 오직 x방향으로 흐름이 있고 라운드 u, 라운드 x, 라운드 v, 라운드 y, 라운드 w, 라운드 z 이렇게 있는데 현재 이 유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X방향으로 압력 구배가 있지만 이 V방향, W방향의 속도 성분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컨티뉴어티는 별 의미가 없는 식이 될 테고 모멘텀 이퀘이션을 생각해 보면 로 dt dv는 마이너스 라운드 x 압력 구배로 인한 근데 우리가 중력을 같이 포함한 압력 구배를 생각을 하니까 햇을 이렇게 붙이면 중력항을 쓰지 않아도 되겠죠. 이거 더하기 비점성 유동이라 비압축성 유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다이버전스가 되고 그죠? 그럼 여기서 u 라운드 y 제곱 플러스 제곱 u 라운드 z 제곱 이 항만 살아남게 될 겁니다. V와 W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압력항 자체도 0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놈이 0이 되고 X 모멘텀 당연하게도 Y, Z 방향 모멘텀 이퀘이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이놈과 이놈 모두 0이다. 따라서 압력은 X방향의 함수로 표현된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것은 이 X방향 모멘텀 이퀘이션만 살아남는 거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제곱은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고 뮤 분의 1 dp dx로 표현되겠죠. 왜냐하면 압력은 오직 x만의 함수니까. 그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관계식을 풀게 되면 u의 속도 분포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y와 z 요거는 이제 우리가 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y라고 단면을 생각해 보면 이게 y고 이게 z니까 그죠? 돌아가는 방향인데 이게 관유동이면 r과 세타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만약 이 단면이 임의로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 이 식이 y와 z의 복잡한 관계식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일반화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단면 자체가 이렇게 막 바뀌는 것은 어널러틱한 솔루션을 구할 수 없고 단면의 모양이 컨스탄트하다, 컨스탄트 쉐입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또 모양이 일정하고 흐름이 같으니까 압력은 지속적으로 바뀌더라도 압력의 9배,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콘스탄트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식을 다시 써보면 뮤분의 1 dp dx가 될 테고 이놈은 콘스탄트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써보면 라플라시안이 되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놈이 0인 유동을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 이놈이 어떤 상수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가지는데 이놈이 XYZ의 함수로 표현될 때 이런 형태를 포화종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우리가 공학, 수학 같은데 편미분 방정식 부분 보면 어널러틱한 솔루션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널러틱한 솔루션을 구할 수 있고 또는 뭐 임의의 어떤 단면 모양을 갖고 있을 때 뉴메리컬하게도 그 솔루션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더 일반화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무차원화 그래서 이걸 식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자 y는 어떤 길이를 특정한 길이 h로 우리가 무차원화를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만약 서큘러 실린더면 다이아미터가 될 테고 그죠? 또 만약 임의의 단면이면 뭐 그거의 어떤 평균 길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뭔가 어떤 상수로 나누는 거니까 뭐 문제될 게 없죠, 그죠? 그래서 편의에 따라서 이런 상수를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력 반경 그래서 임의의 단면을 대표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서큘러 실린더에서 어떤 동일한 값을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는지로 대체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이걸 쓰는 것이고 어쨌든 상수로 무차원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놈은 또 길이니까 똑같은 양으로 나눠야 될 테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식이 이렇게 되고 또 u를 속도를 자기의 속도를 뭐로 나누냐면 h 제곱으로 나누고 뮤 분의 1 마이너스 dp dx 식을 즉 쉽게 말해서 왼쪽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항이 컨스탄트니까 컨스탄트로 그냥 싹 나눠 버리는 겁니다.
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 이 놈을 대입을 해보면, 자, 두 번을 미분하는 놈입니다. 그죠? 그래서 u 자리에다가 결과적으로 u라는 놈은 u 스타의 h 제곱 뮤분의 1 마이너스 dp dx가 들어갈 테고, 그죠? 두 번을 미분하고 y로 두 번을 미분하니까 이거는 h 제곱이 나오면 되죠. 그리고 라운드 y 스타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이 식을 없애고, 자, h 제곱은 없어질 거고, 또 오른쪽에 있는 이 콘스탄트 값으로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을 정리를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면, 라플라시안을 하는데 u 스타라는 놈을 y 스타 z 스타로 두 번 편미분한 놈이 되고, 이 놈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대 경계 조건은 이 문제를 우리가 푼다고 하면 속도는 당연히 벽에서 0이어야 되겠죠. 그죠? 모든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로, 즉 이 단면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이 항상 이 문제의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면, 이 솔루션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구하든 공업 수학을 이용해서 편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솔루션을 구하든 이 답을 구할 수 있으면 어떤 단면의 문제도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직접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흔히 쓰는 서큘러 파이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우리가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 이런 걸 다루면서, 자, 라플라시안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라플라시안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r분의 1 dr분의 d r dr분의 d로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스타로 표현을 하면 r 스타가 될 테고, 그죠? r도 h로 무차원화된 놈이겠죠. 그리고 요건 dr 스타분의 d r 스타 dr 스타분의 d고, 그죠? 여기에 u 스타가 붙는 거죠. 그죠? u 스타가 붙으면 여기에 u 스타가 되는 것이죠. 이 놈은 마이너스 1이라는 문제를 지금 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린드릭 파이프 유동이기 때문에 이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를 쓰면 꼭 굳이 y와 z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식을 간단하게 표현해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푸는 건 그냥 간단한 산수 문제죠. 그죠? 자, 이만큼이 마이너스 r 스타가 되는 놈이고, 그래서 r 스타에 du 스타 dr 스타라는 놈은 마이너스 2분의 1 r 스타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제곱 플러스 c1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du 스타의 dr 스타라는 놈은 마이너스 2분의 1 r 스타 플러스 r 스타분의 c1이 될 테고, 그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따라서 결론은 u 스타인데 r 스타로 표현되는 놈은 마이너스 4분의 1 r 스타의 제곱 더하기 r 스타 로그가 들어가야죠, 그죠? 더하기 c1 로그 r 스타 플러스 c2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모든 바운더리에서
이 U 스타 값이 0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R이 우리가 뭐 이놈을 책에는 R0, 즉 파이프에서 반경을 R0, 즉 원 단면의 중심에서부터 반경이 R0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제 H는 R0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R 스타가 1인 곳에서 U 스타는 0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R 스타가 1인 곳에서 U 스타가 0이 되는 조건을 조건 하나랑 그 다음에 지금 변수가 C1, C2 두 개가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R 스타가 0인 곳, 그러니까 이 파이프 단면의 중심점이죠. 이곳에서도 U 스타는 유한한 값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로그 R 스타에 따라서 로그 0은 존재할 수 없는 값이니 무한대의 값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유동이 존재하려면 C1이 0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1번 조건을 이용하면 이제 C2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대입해 보면 U 스타의 R 스타는 마이너스 4분의 1 R 스타 제곱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 4분의 1이 나오고 이건 1 마이너스 R 스타의 제곱이 되겠죠. 이 식을 이제 U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 U 스타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R0 제곱 뮤분의 1 마이너스 dp dx 분의 U는 4분의 1 마이너스 R0 제곱분의 R 제곱으로 식이 표현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써보면 R 방향으로 속도의 분포는, 즉 흐름 방향 속도의 크기는 계산에 따라서 이제 4뮤분의 4뮤분의 R0 제곱 dp dx로 표현되고 1 마이너스 R0 제곱분의 R 제곱 이와 같이 식이 표현된다는 것이죠. 자,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 식을 그려보면 요만큼을 Umax라고 써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속도 분포가 UR은 Umax 1-R0 제곱분의 R 제곱으로 표현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Umax라는 값은 4뮤분의 R0 제곱 마이너스 dp dx dp d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으니까 양수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식이 정리가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긴 이렇게 관이 있고 여기에 이 단면이 이렇게 둥근 모양이죠. 그럼 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R이 될 테고, 그죠? 그럼 여기에 속도 분포는 어느 지점의 속도 분포는 이와 같이 R이 0인 곳에서 최대값을 가지겠죠. Umax 값을 가지게 될 텐데. 그죠? Umax 값을 가지는 R의 제곱에 비례하는, 즉 타원형 속도 분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용한 데이터들을 쭉 찾아내 보면
먼저 볼륨 플로우 레이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Q는 이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유동의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그죠? 우리가 m.는 rho VA처럼 속도를 면적 요소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하게 되면 단위 시간당 어느 단면을 지나간 유량이 되겠죠. 볼륨 플로우 레이. 그죠? 자, 속도 분포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 식을 적분을 하면 되겠죠. 0부터 A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할 텐데 이런 적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이제 반경 방향으로 띠 적분을 하면 되겠죠. 자, U를 적분하는데 자, 원형이 있고 여기에서 작은 띠가 이렇게 있는 형태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요거를 DR로 대체할 수 있고 그래서 요 R 지점에 원주를 생각하면 면적은 2πr dr로 표현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놈은 0부터 r까지 r0까지 적분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입해 보면 umax가 나오고 여기에 r0 제곱 분의 1로 나누고 0부터 r0까지 r0 제곱 마이너스 r 제곱에 또 2파이는 또 밖으로 빼내면 되죠. 그죠? 2파이 빼내고 요거에 r, dr을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최고 차수가 적분을 하고 나면 r의 4승 차수가 나오겠죠. 그다음 산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 대입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8뮤 분의 파이 r0 4승 마이너스 dp dx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볼륨 플로우 레이스로부터 우리가 평균 속도를 찾아낼 수가 있죠. 저 단면을 지나는 평균 속도라는 것은 저 단면의 볼륨 플로우 레이스를 면의 면적으로 나누면 되죠. 그죠? 면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니까 저 항들을 나누면 파이 r 제곱을 나누면 8뮤 분의 r0 제곱 마이너스 dp dx가 되죠. 근데 여기서 umax라는 놈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평균 속도는 2분의 1 umax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램이나 지금 파이프 플로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umax 자, 첫 번째로 여기서 umax를 보면 최대 속도라는 것은 압력 구배가 커질수록 즉 쉽게 말해서 어느 특정한 거리 사이에 압력의 기울기가 압력의 차이가 크면 더 많은 유동이 흘러간다. 최대 속도가 커지고 그에 따라서 평균 속도도 커진다. 즉 압력 차를 많이 만들수록 유동의 많은 유량이 발생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때 최대의 속도, 평균 속도는 최대 속도의 한 절반 정도 된다. 이게 우리 실용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쉬어 스트레스를 구해보면 이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뮤를 곱하고 마이너스 du dr 이게 뭐 방향 마이너스라는 게 부호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뭐 이런 의미라서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이놈은 계산을 해보면 u를 위에서 구한 u를 r로 미분하면 되는 거죠. 미분하고 r이 벽이니까 그죠? r이 r0인 곳에서 쉬어 스트레스를 산수를 해보면 4뮤의 u 바가 되고 이놈이 r0가 됩니다. 식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 자, 이것들을 표현하는 어떤 무차원 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달시 프릭션
팩터. 이게 주로 이제 기계공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숫자들입니다. 주로 내부 유동을 많이 다루는 데서. 여기는 관례적으로 이놈은 동압, 우리가 많이 쓴 2분의 1 평균 속도를 기준으로 한 동압이 2분의 1 로유 제곱이죠. 이놈 분의 4타워로 표현하고, 항공 우주공학이나 압축성 유동에서 많이 쓰는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는 2분의 1 로유의 제곱, 로유의 제곱 분의 타워월입니다. 즉 쉬어 스트레스를 동합으로 나눈 놈이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고, 그 놈의 4배가 관례적으로 그 4배를 다르시 프릭션 팩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쉬어 스트레스가 앞에 주어져 있으니까 이놈을 풀어 써보면 로유의 제곱 분의 8이 올 테고, 그죠? 여기서 R0분의 4뮤 유바 이렇게 식이 표현되니까 요 정리를 해보면 로 유바 R0분의 32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직경 기준으로 표현하면 다이아미터 기준으로 표현하면 32가 아니고 64가 될 테고, 그죠? 뮤분의 로유 L이 레이놀즈 수니까 결과적으로 직경을 기준으로 한 레이놀즈 수 분의 64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의 4분의 1이 스킨 프릭션 팩터니까 이건 당연하게도 RT 분의 16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쿠에트 플로우로 생각을 해보면 포아젤 넘버에서 다뤘던 무차원수 포아젤 넘버는 레이놀즈 수로 스케일링한 값이죠. 스킨 프릭션을. 그죠? 이놈은 당연하게도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16이 나오는 거죠. 쿠에트 플로우를 보면 포아젤 넘버가 1이었습니다. 그죠?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포아젤 넘버가 1이었는데 이건 직경 기준으로 따져보면 16배니까 마찰이 훨씬 많이 발생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똑같은 레이놀즈 수 기준으로 16배 더 많은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은 뭐 굉장히 유용한 식이고, 몇 가지 파이프, 즉 서큘러 실린더의 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유동을 생각을 해보면 속도는 최대 속도의 한 2분의 1 정도 된다 것이고, 최대 속도는 여압력 9배에 비례해서 커질 수 있다. 즉 압력차가 모든 특성을 결정을 짓는 것이고,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는 레이놀즈 수의 역수에 비례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 직경에 대한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실제 실험을 쭉 한 것이 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유도했던 RED분의 16, 이게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죠. 이 식을 직선으로 쭉 그어 놓은 걸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잘 맞죠. 그죠?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레이놀즈 수가 2000까지는 쭉 이렇게 직선으로
왜 직선이 나올까요? 이게 로그 스케일로 그렸기 때문이죠. 그죠? 이 축은 로그 스케일, 이 축도 로그 스케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직선이 나오겠죠. 그죠? 자, 로그를 취한 걸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래서 레이놀즈 수가 2000까지는 이 라인을 따라 쭉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부터 스킨 프릭션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로그 스케일이니까 이 정도 차이도 상당히 큰 차이가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는 또다시 직선의 어떤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이 기울기가 다르니까 이제 더 이상 레이놀즈 수의 1승이 아니고 이제 뭐 이놈의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5분의 1승 뭐 이런 값들을 씁니다. 분의 뭐 시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걸 난류 유동에서 파이프 유동의 솔루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 라인을 그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아주 전형적인 차트가 되고 보통 우리 유체역학이나 아마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올 텐데 무디 차트라고 해서 뭐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 스킨 프릭션이 뭐 서큘러 실린더도 되고 뭐 모양이 다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쭉 제공을 해뒀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보다시피 결과적으로 압력 구배가 달라지면 레이놀즈 수도 달라지겠죠. 내부의 최대 속도가 평균 속도가 달라지니까 그죠? 그런 모든 효과가 레이놀즈 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레이놀즈 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뮤분의 로 U 평균 속도고 직경입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적인 어떤 관 내부에 마찰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건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자 한다면 찾아내고 싶다면 이 차트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직경이 어느 정도인지 압력 구배가 만약 결정되면 평균 속도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해당한 레이놀즈 수를 알고 그러면 레이놀즈 수를 알면 이 차트를 이용해서 레미나면 관계식을 바로 얻을 수 있고 터뷸런트면 이 블라지우스 솔루션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트랜지션 영역에서는 어떤 실험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관 내부에 최종 항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음, 그런 걸 우리가 추정해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관 내부의 유동이 만약에 관 내부에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관은 압력차가 생기면 그냥 유동에 쭉 어떤 일반적인 흐름이 그냥 계속 발생할 어, 뿐이지 마찰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유동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배방정식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압력차가 만들어내는 어떤 속도의 변화 성분을 마찰이 상쇄해주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스테디 유동으로 쭉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런 차트로 우리가 유도한 식이 얼마나 정확한 식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기본적인 서큘러 파이프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꼭 이게 서큘러 파이프일 필요는 없는 거죠. 쿠웨트 플로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냥 이건 이제 서큘러 플레이트가 아니고 무한히 서큘러 파이프가 아니고 무한히 긴 평판이 2차원적으로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코에 포화젤 플로우 비트윈 플레이트 어떤 판이죠. 플레이트 내에 이 판에서 이제 우리가
코엣 플로우를 다룰 때는 dp, dx, 즉 압력이 이 영역 모두에서 일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놈이 일정하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압력차가 존재하고 유동의 모멘텀이 존재하는 경우 캐피털 U로 위쪽 판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위쪽 판이 움직이고 있고 대신 압력의 유동의 압력차도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압력차가 없을 때 코엣 플로우는 그냥 이 솔루션을 구했습니다. 0이라는 솔루션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직선의 분포가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이놈이 dp, dx가 되는 거죠. 모멘텀 이퀘이션에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Z도 없고 X도 없는 거죠. 그죠? 오직 Y 방향으로 속도의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놈은 상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차 함수의 솔루션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경계 조건으로 U가 플러스 마이너스 H인 곳에서 0인 경계 조건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뮤 d제곱 U dy 제곱인데 여기서 이 식을 좀 다르게 제곱 U dy 제곱은 뮤분의 1 dp dx를 그냥 a라고 뭐 두죠. 이놈을 a라고 이렇게 두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 적분하는 놈이 되니까 uy는 a라는 상수가 있고 여기에 uy 제곱이 있고 그죠? 플러스 c1y가 있고 c2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u에 이 두 경계 조건을 여기에다 대입하면 C1과 C2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수를 해보면 U를 캐피탈 U로 미분 나눈 놈은 2분의 1 플러스 H분의 Y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P라고 이렇게 두고 이거 이제 그냥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한 양입니다. 압력이 아니고 1 마이너스 H제곱분의 Y제곱이 되고 이때 이 P hat은 마이너스 dP dx 그냥 산수 그저 복잡한 산수식입니다. 2뮤 U분의 H제곱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최고 차수가 y제곱이니까 이거의 속도 분포는 이와 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식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압력 구배가 없을 때 이 위쪽 판이 움직임으로써 발생하는 속도 성분 직선 성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만큼이 벽이 움직임으로써 만들어낸 속도 성분이고 월드리븐이고 이쪽은 압력 구배가 만들어낸 pressure driven 성분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이 압력 구배가 즉 압력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함수 2차 함수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걸 그래프로 그려놓은 게 이 왼쪽의 그림입니다. 당연하게도 P tilde가 0이면 0 그냥 쉽게 말하면 압력 구배가 없는 놈이죠. 압력 구배가 없으면 직선의 분포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P tilde가 양수다 라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이거 favorable
pressure gradient. 즉, dpdx가 음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유동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압력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리고 유동 입장에서는 뒤쪽에 압력이 높고 앞쪽이 낮으니까 그쪽으로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유동이 자기의 운동을 쭉 마찰을 극복하고 자기의 운동을 쭉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다시피 P 틸드가 음수다. 이건 이제 adverse pressure gradient가 되고, 여기에 보다시피 예를 들어서 P hat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그때의 속도 분포는 당연히 바닥면의 속도는 0이고 제일 높은 위쪽 벽은 U, 캐피탈 U로 나누었으니까 1.0의 값을 가져야 되겠죠. 속도가. 그죠? 그때 속도 분포를 보시면 이와 같은 분포를 가집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유동이 뒤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죠? 즉 압력 구배로 인한 성분이 뒤쪽을 향하게 되고 위쪽 평판이 제공하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위쪽에 일부 구간은 양의 속도 분포를 가지지만 아래쪽에 많은 구간은 음의 속도 분포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래쪽에 속도 구배는 0이고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은 유동의 역방향 흐름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그림을 이렇게 쭉 그려 보다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있죠. 이 P hat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곳.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식을 한번 미분을 해 보겠습니다. dy, du, y로 이 식을 미분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고 2분의 1 플러스 p hat은 없어지고 그죠? 마이너스 2 p 틸더 y가 되고 그죠? u분의 1이 빠졌네요. 여기 그리고 h가 있고 여기에 UI가 되고 H 제곱이 있고 그죠? 이거와 같이 식이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아래쪽 벽면에 거의 위치가 Y가 마이너스 H니까 그죠? 거기에 대입해 보면 즉 뭐 어떤 점을 찾냐면 이 값이 0이 되는 곳의 위치를 지금 찾아보자는 얘기죠. 마이너스 2p h 제곱분의 y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h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기울기가 즉 속도의 변화가 당연히 벽면에서 속도는 0인데 아래쪽 벽면에서 거기에서 이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것은 0이 계속 유지되는 점이라는 거죠. 자, 그 점을 구해보면 p hat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 즉 p hat이 이 값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면 이 벽면을 딱 벗어난 지점에서 유동이 반대쪽으로 흐르고 있다. 백플로우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separation이라고 부르죠. 이와 같이 어떤 판내에 압력 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세퍼레이션이 발생하는 즉 역류가 발생하는 조건이 이 압력 분포로 인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압력 분포를 보면 dpdx의 p hat이 틸다가 이렇게 되고 이놈은 2mu u분의 h 제곱이니까 이놈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식을 조금 정리해 보면 dp dx가
dpdx가 있고 여기에 뮤 캐피탈 U분의 2h 즉 전체 높이를 는 2h니까 그죠? 전체 높이를 기준으로 이놈을 보면 이놈이 2라는 관계식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값보다 압력이 양의 값을 가지게 되면 즉 압력 구배가 어드버스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커지게 되면 이 조건을 충족하는 압력 구배보다 커지게 되면 유동의 박리 즉 역류가 일부 구간에서 유동의 역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경계층 유동, 어떤 외부의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경계층이 생깁니다. 바운더리 레이어. 이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 흐름 방향에 압력 분포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 경계층이 쭉 이렇게 역류가 일부 구간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압력 구배의 어떤 효과를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상사관계를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평판인데 U가 0인 경우, 즉 뭐냐면 픽스드 월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서큘러 실린더 파이프 같은 경우에도 벽의 속도는 0이었죠. 그럼 이제 플레이트 사이에 있고 이 플레이트 2차원 문제에서 압력 구배만 존재할 때 쉽게 말해서 퓨어 포아젤 플로어에 해당되겠죠. 평판에 대해서 우리가 퓨어 포아젤 플로어를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결론을 사실 얻을 수 있습니다. U는 Umax 1 마이너스 같은 형태로 우리가 식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때 Umax 값은 마이너스 dp dx가 있고 2뮤 분의 h 제곱과 같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구해봤지만 볼륨 플로우 레이트를 구해보면 이제 이거는 R이 아니고 마이너스 H부터 플러스 H까지 U를 그냥 DY로 적분하면 되죠. 그죠? 자, 이걸 계산을 대입해가지고 해보면 3분의 4 H U Max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평균 속도를 구해보면 이놈은 이제 면적에 해당되는 놈이 그냥 두께가 1이라고 치고 2h분의 q로 표현되겠죠. 그죠? 볼륨 레이스를 높이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 3분의 2 u ma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사이에 압력 구배가 존재하고 이놈이 0일 때 이 유동의 속도 분포는 잘못 그렸네. 속도 분포를 그려보면 이 중앙점을 기준으로 중앙점 중앙에서 최대 속도가 생기고 이렇게 즉 실린더하고 함수의 모양이 똑같죠. 그죠? y제곱의 어떤 함수로 표현된다는 면에서는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큘러 실린더는 단면이 원이고 요거는 단면이 그냥 2차원적인 사각형 면이죠. 이럴 경우에 평균 속도는 최대값의 3분의 2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모양은 사실 거의 흡사한 거죠. 그죠? 유동의 특성은 흡사한데 평균 속도가 이제 2차원 면이냐 또는 서큘러 실린더냐에 따라서 평균 속도가 이 정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를 구해보면
2분의 1 로유 평균 속도의 제곱 쉬어 스트레스도 그냥 어, 벽면에서 기울기 구해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이놈을 구해보면 로유의 평균 속도 h분의 6u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서 포화젤 플로우를 계산해 보면 자 여기 그럼 요걸 이제 직경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바에 직경을 기준으로 하면 12u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포화젤 플로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스킨 프릭션 곱하기 R이 여기 EH죠. 그죠? EH가 서큘러 실린더로 치자면 다이아미터에 해당될 겁니다. 이놈이 12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서큘러 실린더일 경우에 포화젤 플로우가 약 16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 플랫 플레이트 사이에서 압력 구배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력이 서큘러 실린더보다 좀 작다. 4분의 1 정도, 25% 정도 작게 발생한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 관계식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난서큘러 덕트. 즉 이제 단면이 이제 서큘러도 아니고 플랫 플레이트도 아닌 난서큘러 덕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해봤듯이 여기에도 여전히 이 관계식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U 스타는 제로고 모든 바운더리 포인트에 대해서 이 관계식을 주어진 이 각각의 단면에 대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풀면 그죠? 예를 들어 이 렉탱귤라 다 이렇게 생긴 그리고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의 길이가 A고 이쪽의 길이가 B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요만큼. 그래서 요 높이는 2B이고 요거는 2A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푼다. 결과적으로 뭐 스타는 다 떼고 생각을 하면 라운드 x제곱 라운드 제곱 u 더하기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y제곱이 마이너스 1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수치적으로도 풀 수 있죠. 그죠? 이 면을 이렇게 다 조각 내 가지고 그죠? 이 면을 이렇게 조각 낸 후에 이 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u i 플러스 1, j 자, 이 식을 이산화하게 되면 요 각각의 간격을 델타 x라고 치면 델타 x분의 그리고 이 어느 점이 있을 때 이 점에 우리가 인덱스를 i, j라고 둘 수 있죠. 그죠? 그러면 i 방향으로 편미분하니까 ui 플러스 1, j 마이너스 2uij 플러스 ui 마이너스 1, j가 될 테고 y 방향으로는 y 제곱분의 ui, j 플러스 1 마이너스 2ui, j 플러스 ui, j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관계식을 세울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i가 1인 모든 선과 j가 1인 모든 점들 그리고 i가 최대값 imax인 점 j가 jmax인 점 요 각각의 테두리 점에서 u 값들은 uij 값은 모두 0이다. 이제 이런 경계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거 푸는 게 이제 가우스 아이델로 반복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이니셜 초기 값을 주고 계속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값을 더 이상 값이 바뀌지 않을 때까지 상태를 쭉 찾아가면
각 지점의 U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책에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이제 클래식 딜리리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편미분 방정식 할 때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고 딜레이리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죠. 그죠? 그런 값이 특정되는 그런 경계 조건이 딜레이리 프로블럼입니다. 포화정 이퀘이션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위에 있는 이 그림에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그젝트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이그젝트 솔루션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게 책에 3.3의 47식부터 3의 53식으로 우리가 이그젝트하게 수학적으로 이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해들이 책에 주어져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려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단면을 가진 파이프에 그러니까 식경 유동은 지금 지면을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뚫고 나오는 속도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이그젝트한 솔루션을 얻을 수 없는 일반적인 단면의 속도 분포는 이렇게 아래 간단히 얘기했듯이 이런 수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 값을 구할 수 있고, 앞에서 해봤듯이 속도 분포를 알면 우리가 거기에 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런 어떤 대표적인 예제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그림은 바깥쪽에 어떤 원형 단면이 있고 안쪽에도 이런 어떤 실제 파이프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지면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유동이 흘러나옵니다. 압력 구배 차로 인해서 그렇게 흘러나올 때 유선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당연하게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요 지점 어딘가에 이렇게 존재하게 될 테고, 위의 그림은 이 A-B분의 C. 자, 그래서 이 직경에 이 두 개의 원형 단면이 있고 요 사이에 유동이 흘러가는데 이제 중앙으로 집중된 정도, C가 0이라는 얘기는 저 작은 원이 중심에 똑같이 이렇게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C가 0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유량을 재면 당연히 집중도가 0인 곳에서 1.0이 될 겁니다. 근데 이놈이 점점 멀어져 가지고 한 배까지 늘어났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 원의 중심점이 편차가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유량은 원의 중심에 있는 거에 비해서 전체적인 유량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 최대 속도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전체 유량이 더 크게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유량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어떤 손실, 압력, 마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도 다 얻을 수 있죠. 그죠? 속도 분포를 안다는 것은 결국 마찰력도 다 모든 곳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정보들이 책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